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번째 시간이고요.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ETF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장기적 자산 증식 투자 전략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드리고요. 이 ETF는 국내 주요 금융기업이 좀 포함된 구성된 ETF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이 블로그 당연히 보시면 또 올라와 있을 테니까 8번째 거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되고,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특정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드리는 건 없습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매수하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매수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매수할 것도 나중에 설명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매수한 거에 대해서, 과거형입니다. 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야 좀 신뢰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요거 한 종목 샀습니다.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요거는 사실 이게 오늘이 날짜적으로는 잠깐만요. 오늘 날짜가 11일이다 그죠? 그러면 12일. 사실 내일까지 월중 배당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월중 배당이요. 월중 배당을 사면 19일인가? 뭐 다음 주 수요일 정도 그 전에 아마 배당을 받으실 텐데 오늘은 제가 월중 배당을 살려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다 올라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ETF 종목을 즉 배당 주식을 사는 좀 그냥 본인만의 룰이 있다면 아주 급한 거 아니고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걸어서 산다 그랬죠? 나는 10,000원에 사고 싶으면 그냥 10,000원에 걸어 놓는 편이라 그랬고, 혹은 얘가 좀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니까 저는 되도록이면 좀 마이너스일 때 삽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배당주니까 배당주는 그냥 싸게 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죠? 그런 다음에 뭐 불타기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상태에서 막 계속 사 모으는 그런 스타일은 잘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가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좀 그러니까 막 사고 싶은 종목을 끝끝내 못 사고 막 높이 올라갔을 때 막 사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뭐 그건 어쨌든 제 성향이니까 좀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시간 오늘은 이제 이거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이라고 하는 요거 종목을 매수했고요. 기존에 원래 제가 2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더 추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원래는 오늘 현재가가 이랬고, 지금 요 매수가는 아마 합산된 가격일 거예요. 제가 원래 기존에 2개를 13,000원대 언저리 좀 산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요 가격에 한 개 더 추가해서 3개가 된 겁니다. 사실 오늘 얘가 한 마이너스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한 0.8 정도인가? 0.6% 정도였나? 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매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월말 배당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하루 이틀 미리 산 겁니다. 저는 한 10일 지나가면 그때부터 월말 배당 좀 모아갈 건데, 어쨌든 월말 배당 하나 샀습니다. 요거 얘도 은행 주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은행 고배당 플러스죠. 이 어감이 너무 좋죠. 고배당 플러스랍니다. 고배당인데 플러스로 더 준대요. 뭐 그런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주이고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금융주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식 뭐 AI도 있고 뭐 빅테크도 있고 그죠? 뭐 조선도 있고 그다음 그다음 삼성전자 쪽에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되게 많잖아요. 그죠? 기타 등등. 근데 그중에 저는 좀 금융주가 왠지 모르게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주식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가끔 해봅니다. 은행주. 물론 IMF라고 하는 시기를 거치면서 은행도 뭐 M&A 되면서 막 좀 이렇게 쓰러지는 기업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른 회사가 또 인수를 했었고요. 그런 걸 봐서는 금융주는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들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ETF라고 하는 이 종목을 사서 얘도 이제 탑 10이니까 뭐 10개 대표되는 금융 관련된 은행주네요. 금융 관련된 주식에 이렇게 투자하는 ETF죠. 대신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또 하나은행, 기업은행, 뭐 KB, 우리, 뭐 DB 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금융주들 자체가 생각보다 많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배당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뭐 3%, 5%, 7%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중에 이제 얘는 타이거 얘는 한 배당률 한 5에서 6% 사이였던가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ETF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안정적인 배당 수익 좀 제공되고 장기적으로는 좀 이게 자산을 좀 증식하는 데 도움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해보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샀는 거 이제 제가 쓰고 있는 토스증권 중에 내용 보시면 3개, 오늘 한 개 더 추가했다 그랬고, 그다음에 얘는 배당이 월말이다 그러죠. 그죠? 2월 4일 날 줬네요, 이미. 그러면 3월
3월 3일, 3월 4일이나 3월 5일쯤에 아마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런 날짜가 있고 73원이 좀 고정적으로 좀 들어온 것 같으니까 이거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얘가 탑 10이다 보니까 얘 ETF 이름 자체가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 10이잖아요. 그래서 10개 종목이 다 금융주주예요. 다 은행 주식이에요. 다 은행이죠, 이거? 은행? 이거 은행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금융이네요. 손해보면 금융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화재,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다 눈에서 봤던 이름들의 회사들이니까 그죠? 뭐 망할 일은 있을까요? 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유 비중이 고르게 좀 들어갔지만 좀 더 많이 비중이 들어간 은행에 좀 대체로 많이 들어갔네요. 30%, 60%, 75% 정도 들어갔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좀 분산돼서 조금 더 들어갔네요. 아마 시총에 따라서 좀 분산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말 그대로 얘가 고배당이다 보니까 기업은행 배당 많이 주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이쪽에다가 좀 많이 들어간 거 보면 뭐 배당을 많이 주니까 투자가 많이 된 것 같네요. 뭐 늘 말하지만 만원 투자하면 1,550원 여기 투자한 거고 만원 투자하면 1,540원 여기 투자된 거죠. 그 다음 여기서 받는 배당금이 이제 우리 ETF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면 이제 배당금으로 받는 거고 요거 아까 73원이라고 하는 73원 있죠. 주당 과세 표준액이라고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요거 제가 조금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좀 다운받아 놨어요. 요거 타이거 ETF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 나오는데요. 분배급 지급 현황에 보면 월말 배당이죠. 월말 배당에 계속 73원씩 들어왔는데 요번 2월 4일에는 주당 과세 표준액이 이제 제로였어요. 그러니까 제로에서 세금을 떼는 거니까 세금이 없는 거네요. 예, 맞아요. 73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61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73원씩 들어왔네요. 뭐 어쨌든 요런 게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정적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표준액이 매겨지는지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금 안 뗀 건 뭐 좋죠. 그죠? 73원에서 세금이 안 떼진 거라고 보면 되고 이건 이따가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이렇고 월말 배당이고 최근엔 73원씩 계속 배당 줬었고 배당을 계속 이렇게 받다 보니까 지금 3개니까 배당 합산해봐야 얼마 안 되죠. 뭐 200원, 300원 됩니까? 이거 가지고 재투자한다는 말은 좀 웃기긴 한데 근데 우리는 종목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사온 거 한 카운팅 해보면 몇 개 있죠. 그럼 배당 다 모아보면 몇천 원이 될 수 있고 몇만 원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금액들 다 합쳐가지고 조금 더 투자하고 싶은 재투자하고 싶은 곳에다가 더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투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복리 효과는 누리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유 비중은 아까 잠깐 우리 같이 함께 봤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고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은행하고 금융사에 뭐 투자돼 있다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배당 혹은 성장이 좀 기대가 된다는 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배당 재투자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죠? 지금 상황에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국내 지금 이제 이걸 막 이제 유튜브를 막 요걸 시작하면서 여기 평생연금 배당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좀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래에 있는 이 목록처럼 만들어 가긴 하는데 어쨌든 배당은 여력이 되신다면 그냥 배당금 받으시면 쓰지 마시고 뭐 일정 비율을 재투자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 비율을 뭐 은행에 또 뭐 이제 저금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그러면 또 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생활금으로 써도 아무 상관없겠죠. 배당금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는 지금 금융주 섹터이긴 한데 뭐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갈 거고 장기적으로는 계속 유지해 나갈 겁니다. 특별히 은행주 관련돼서는 제가 팔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내일도 계속 한번 끌고 가볼 생각이고 이걸 몇 개를 살지는 뭐 차차 한번 고민해 볼 문제죠. 당연하겠지만 배당 투자는 길게 보고 가져가야 되는 게 핵심 전략입니다. 이 말씀 드렸나요? 배당 이꼴 수량이라고. 저는 사실 여기 보시면 요거 표가 하나 보이죠? 이제 요거 설명 좀 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요거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어제 샀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어제 영상 한번 보세요. 요거는 오늘 거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난주 혹은 지난달 거는 여기 넣진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내가 뭐 샀고 몇 개 있는지를 한번 카운팅해 가면서 우리 얼마 받는지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세금은 그냥 15.4%로 했습니다. 그냥 이 금액에서 했어요. 원래 주당 과세 표준에 거기서 뭔가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빼고 그냥 15.4% 여기다 계산했습니다. 어차피 세금은 또 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보면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의 그러니까 이익률이 얼마인지는 제가 안 넣었어요.
사실 얘는 뭘 보고 싶으냐면 단지 딱 두 가지예요. 수량하고 그냥 배당금만 보려고 요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합계도 수량하고 요 배당금만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가 아마 이런 설명, 이런 동영상을 찍으면서 최초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기왕 배당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당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죠? 그 사고 파는 매매에서 어떤 차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배당금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배당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싸게 많이 사는 게 좋겠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싸게 많이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많이 싸게 사는 건 다 똑같이 싸게 살 거니까 결국은 배당이라고 하는 건 수량이라고 하는 것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량이 많을수록 여기 있는 배당금이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5개지만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1개씩, 2개씩 추가되면 이 숫자가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해당 배당금들이 여기도 합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1,000원, 5,000원, 8,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쌓아가면 배당을 늘려가는 게 좀 어떤가 싶습니다. 벌써 요번 주 거만 해도 2개, 3개 해봤더니 527원이다. 그죠? 500원이면 그쵸?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금액은 전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모아간다는 걸 우리 스스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이꼴 수량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이번 시간 좀 리뷰하면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8번째 시간이고 이번 시간은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이라고 하는 ETF 종목을 예수했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산 증식의 투자 전략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 ETF의 특징은 국내 주요 금융기업이 좀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아마 우리가 좀 여기서 봤죠? 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강의로 다시 한번 드리면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우리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제가 이 두 가지 말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그죠? 자꾸 복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첫 번째 오버하지 말라는 거 제가 혹시 얘기했나요? 주식은 오버하면 안 됩니다.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혼자 흥분해서 막 불타고 있는 주식에 막 올라타가지고 그죠? 끝까지 가면 좋겠는데 불타는 주식은 금방 꺼지기 쉽습니다. 네. 영원히 불타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중하라는 소리예요. 너무 이렇게 본인에 있는 자본 이런 거 여력을 잘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스럽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오버하지 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남 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죠.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라고. 그죠? 저는 제가 산 거를 그냥 소개하고 공유하는 것 뿐이지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서 주식이 떨어졌어요. 근데 배당을 받을 거예요. 저는 무조건 배당 받는 것만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떨어졌다고 저를 탓하시면 돼요,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저를 탓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할 때 너무 오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남 탓은 하지 마십시오. 예, 남 탓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수고하셨습니다.